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서? 2021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 진로 직업체험관, 진로 체험교실, 랜선 진로 탐방과 토크 콘서트까지 2021 경남 진로체험 한마당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우. 또 오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네요. 네, 오늘 최고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2021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나를 만나는 설렘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하는데요. 내일 많은 뜻이 있겠죠. 미래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원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렘을 느끼는 시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체험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토크 콘서트 그리고 무대 공연까지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랜선 탐방을 보셨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20개 정도의 직업군이 쭉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직업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랜선 탐방도 함께 해주시고, 랜선 탐방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셨으니까 체험도 마음껏 하시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한마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시간은 직업인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우리 응급처치사 그리고 공연기획자와의 만남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한 40분가량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묘 키우는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와우,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분들은 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수의사가 꿈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머릿속에 생각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궁금증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직업인의 만남,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수의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경주 수의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창원에서 동물병을 하고 있는 창원시 수의사 회장 이경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의사란 직업은 여러분 중에서 보면 아주 드문 직업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수의사라는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약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거의 0.1%도 안 되는 아주 소수극이죠. 물론 현재 의한, 치수 이렇게 갖고 의대, 한의대 그리고 치과, 수의대는 모두 현재로서는 1등급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동물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마음에서는 지금 현재 동물관리과, 동물보호과라든지 애완동물에 관련된 그런 과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에서는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데 있으면 모든 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의사가 뭐 하는지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는 기본적으로 동물, 그러니까 식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치료하는 게 수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의 수의사들은 여러분의 어떤 건강 그리고 환경과도 같이 연결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임상이죠. 소위 말해서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한 반려동물, 그리고 현재 요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요 상태도 사실은 천상갑이라든지 박쥐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도 사실은 동물 관계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화이자 백신을 개발한 회장 CEO, 화이자의 CEO는 에볼라 불라로 사실은 수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 관련, 임상 관련도 사실 수의사도 하고, 그리고 수의사는 동물을 오랫동안 살리는 복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축사이라고 해서 동물을 빨리 크게 키우고 빨리 키우는 그런 산업도 축산하고도 관계되는 게 수의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반려동물 진료죠. 현재 우리나라의 소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 하시는 분은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병원은 한 2,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면은 말 마사회라든지 말 산업이라든지 양돈장이라든지 소에서도 금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의류도 사실은 수의사 갑니다. 물론 의류에 대해서만 특별히 의병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수산대 가면은 의병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의병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거기 따로 의병사는 의류만 취급하는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는 의병도 같이 합니다. 또한 양봉도 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흔히 알고 있는 야생동물이죠. 동물원이라든지 야생동물 관련해서도 수의사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수의사들은 현재 군대에 가면은 모든 수의장교라 해서 군에 들어오는 모든 부식품,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수의사의 손으로 거쳐갑니다. 또한 수의장교라 해서 수의 업무 전반에서 그 병원 전반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에 국군병원에 사실은 원장으로 있습니다. 대령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급도 하고 일반 병원의 원장도 수의사가 합니다. 동물에게서는. 다음에 말하는 게 공중방역 수의사입니다. 현재 그 앞에 말한 저 의대나 한의대, 그 다음에 치대 이쪽에 보면 수의대 모두가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몇 프로 정도 오냐면은 한 30% 정도가 여학생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수의대는 여학생이 한 45%, 거의 5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여학생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은 수의학과를 놓으면은 사실은 그 군대를 가지 않고 현재 시청이나 군청에서 공중방역 수의사로서 군 업무를 대신합니다. 군대 병역 기간 동안 대신하고 공무원으로서 그 최소 기간만 근무하면은 그게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방역 수의사로도 현재 창원시에도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초대처장도 사실은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금력본부라든지 시험소, 각 시군청에 공무원이 많다고 그랬죠.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 한 10명 가까이 되고 수의사는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갈 때 보통 시군청에는 7급으로 들어갑니다. 7급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현재 그 시군은 보통 7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금력본부라든지 다른 데는 보통 한 6급 대우, 5급 대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직으로 공무원으로 바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AI 발생, 즉 인수공통전염병,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질병 방역 업무라든지 동물 질병 연구도 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만에 들어오실 때 검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수의사가 합니다. 특히 요즘 축산물 있잖아요. 소, 닭, 돼지 이거를 뭐 우리가 햄이나 가공하기 전에 생육으로 나오기 전에 수의사의 검사관의 검사 없이는 하나도 유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모든 햄이라든지 고기, 삼겹살 이런 모든 초기에 잡을 때 동물을 도살할 때 수의사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유통될 수 있고 도살할 수 있습니다. 자, 식명공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백신 만드는 거 할 때 동물실험 같은 거 할 때 수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는 대부분의 병원 학문 자체가 약간은 의대와 같이 합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는 비교해부학, 비교조직학, 생리학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호대라든지 간호학과, 의대 그리고 각종 뭐 약학, 대학대 이런 데에 교수로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대의 기초 과목의 교수들은 수의대 출신이 많습니다. 자, 앞에서 보듯이 수의사는 현재 2만 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한 5천 명은 조사되고 나머지 1,500명 정도는 15,000명 정도는 수의학 분야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한 7,000명 그리고 반려동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한 6,000명, 산업동물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수의과사가 되려고 하면 수의과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의학과 4년 이렇게 해서 의대하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국가고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합격률이 95%에서 100% 되니까 국가고시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수의과 대학은 건국대학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각 국립대학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대, 근대제약 서울대, 강원대, 충남, 충북, 전남, 정북, 경상, 그 다음에 경북 이렇게 제주대까지 전부 국립대학만 있습니다. 국립대학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해에 입학하는 인원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 수요가 많고 인식이 많다 보니까 부산대학이라든지 다른 대학에서 수의들이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모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 이런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수의사는 이게 얘기밖에 없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동물보호과, 애완관리과, 동물보호과 이런 반려동물 관련 과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학과는 사실 성적에 상관없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보건사라는 것도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일종의 간호사 같은 겁니다. 동물 간호사 같은 겁니다. 그런 양성하는 기관도 최근에 많이 생기는 추세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의학과는 의대하고 밥 피우는 게 거의 같습니다. 좀 요즘 하나 좀 늘어난 건 뭐냐면은 그 설치해 놓는 그 동물 행동학 같은 요즘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동물 행동학 같은 거 많이 문제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동물 행동학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의대하고 똑같습니다. 조직 해부 심리, 양리 매녀 그리고 수의학과는 항상 공중보호라든지 전염병학도 합니다. 그 외에는 내과, 외과, 안과, 치과, 임상병리 일반 의대와 배우는 것은 똑같습니다. 현재 수의사의 전망은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동물과 같이 사는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3분의 1이 같이 생활한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의사에 대한 수요 창출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해서 약물의 오남용이 되면 그것이 다시 인간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인간의 분변이라든지 다른 어떤 환경에 또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동물과 그 다음에 사람과 환경은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의 원헬스 개념으로 요즘 많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사실은 원헬스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동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결코 동물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한 그런 학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항상 밝습니다. 인류보건이라든지 생명공학 등 부분 그리고 실험동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의사의 전망은 밝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게 들어오기 힘들다는 게 좀 하나의 단점이긴 하지만은 들어오신다면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그 직업으로서 자리할 것입니다. 이상 수의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냥 푹 빠져 있어서 끝난 줄 몰랐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한번 자리를 옮길까요, 선생님? 중앙으로 옮겨서 오늘 학생들 이렇게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요. 질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들이 여쭤보도록 할 거고, 혹시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수의사가 꿈이신 분, 한 분 정도는 내가 수의사를 꿈을 꿨다는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것 같네요. 혹시 내가 꿈이 수의사가 아니라도 궁금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관련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병원에 계시는 강아지, 고양이를 고치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원래 한 1980년대까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의사 그러면 대동물 수의사. 그 당시 소가 가장 큰 재산이었으니까 네. 소 때문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애완동물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애완동물 쪽에 어떤 수의사가 많고, 두 번째로는 사실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많다는 거 오늘 저 처음 알았어요. 생각보다는 학계라든지 공무원 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한데 가장 또 현실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동물병원이 보통 몇 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죠. 일반 병원이 보통 2층이나 3층에 있죠. 네. 어느 층에 건물세가 임대료가 비싸겠습니까? 다 그죠? 다 비싼 거 정답.
근데 뭐 또 층층마다 다른데 1층이 제일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소득 군위 중에 한 개는 맞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해결됐고 네. 앉은 게 편드세요? 뭐 예,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면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선생님의 바로 즉답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학생이 손을 제일 먼저 드셨는데 저희들이 마이크 드릴게요. 잠시만.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보다 질문하는 친구가 더 많은 인기와 박수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우리 선생님께? 수의사가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맞아. 가장 기본적인 수도 있어요. 수의사가 된 계기. 네, 어떻게 뭐 준비를 하셨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저는 조금 수의사가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저는 여러분 학생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실 제 꿈은 글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시 쓰고 100일장 나오고 막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교지 편집,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신문사 이런 데 막 있고 이랬어요. 결국에는 제가 20대 때 문단에 등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문단에 등단을 했지만은 그때 사실은 글로서 먹고 사는 어떤 직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수의학과가 그나마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와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학과를 택해 간 겁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수의학과로서 안정적인 수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글을 쓰고 다시 문학박사 학위를 따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셨네요. 선생님, 그러면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키우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과 관리를 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의학과에 딱 입학을 했는데 수술도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못 볼 것 같아. 이러면서 이직을 한다거나 다른 과로 전과를 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의 비율은 어떤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사라고 해서 모두 동물병원을 진료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피를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네. 수의사는 2만 명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분은 채 5천 명이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이런 수술 진료보다는 다른 학계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공무원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동물 복지를 위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진료를 하면서 특이했던 점, 뭐 신기했던 점 또는 보람된 날이 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지금 우리 창원시 수의사회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에 세 군데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주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저희 수의사들이 무료 진료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혹시 나에게 필요한 애완동물을 갖다가 같이 집에 데려오고 싶다면 입양을 하고 싶다면은 반드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여러분이 한번 가져가시면은 그게 사회 봉사도 되고 또 뜻있는 사랑의 실천도 되리자 생각됩니다. 이게 애완견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 애완견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유기견 보호소를 가서 거기 보면 또 이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인턴, 레지던트 2년 차입니다. 뭐 인턴 몇 년 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의사는 어떤가요? 이렇게 본과 졸업하고 예전에는 수의대가 4년이었고 지금은 수의대가 6년입니다. 네. 6년이다 보니까 분과를 마치고 나온다고 해서 바로 동물병원을 개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이 인턴 에이전트 과정 같은 그와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펠로우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치는 동안에도 사실은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일정한 A라는 병원에 있으면 A라는 병원에서 약간 인턴 에이전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받을 만한 어떤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있습니다. 보통 최소한 2년 정도는 보통 뭐 그렇게 수련을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배우긴 합니다만 바로 이 개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실전을 경험을 하고 선배의 노하우를 또 받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그러나 급여는 나온다는 사실. 네. 그리고 내가
좀 힘들다. 야, 이게 물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뛰어드는 직업군이었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게 수의사는 현재 말을 못하는 동물을 다루는 그런 어려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사실은 이제 수의사 중에서 특히 임상 동물병원을 하실 분들은 동물에 대한 남단의 애착이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 직업 자체가 상당히 좀 자기에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꼭 수의학과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과나 동물관리학과라든지 다른 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성적과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기간도 2년에서 4년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 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물을 좀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좀 좋아한다 하시면 앞으로도 그 직업은 유망할 것입니다. 이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군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야. 그러면 이런 일을 쭉 하시다 보면 분명히 있게 스트레스라는 걸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문학인으로서 글을 쓰시나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수의사라는 그 직업이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도 쓰고 있지만 또 사진 작가로서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수의사회 자체에서도 상당히 여행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장려하고 같이 많이 동료들하고 많이 가는 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을 가지면 좋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약간의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직업을 선택할 때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잘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이런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은 여러분도 괜찮은 직장으로서 직업으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직종이든 상관없이 좀 좋은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산 저야경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자, 아까 보니까 수의사가 꿈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어디 계시죠? 네, 수의사가 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혹시? 궁금해지는데, 내가 수의사가 되고 싶었던 뭐 계기라든지. 저랑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봅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어요. 이렇게 막 손도 들고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또 궁금증이 있나요? 꼭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뭐 또 관련된 여기 앞에 한번 여기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먼저 앞에 계신 분. 치료하기 가장 어려운 동물이 뭐예요? 치료하기 어려운 동물. 사실은 수의사들이라고 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이제 내과, 외과 이렇게 과를 나누잖아요, 그죠? 수의사들도 내과, 외과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기 전문과를 그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하는 분이 계시고 닭, 돼지, 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이라든지 특수동물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자기 그 부분을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수의사가 이걸 다 알겠지 다 모릅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전부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수의사들도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과별로도 세분화되어 있고 요즘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의대하고 똑같습니다. 약간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일반 특수 야생동물을 보시는 분도 있고 보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분은 이거는 내가 잘 모른다. 다른 병으로 이렇게 트랜스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애완견인 묘뿐만 아니라 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전문 분야가 따로.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동물은? 저는 주로 산업동물 쪽으로 많이 합니다. 산업동물 쪽으로? 뭐 가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축 쪽으로. 왜냐하면 저는 그게 또 자연스럽더라고요. 병원에 이게 묶여 있는 것보다는 좀 다닐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든 학생이 한 분 더 계시죠? 네. 어떤 게 또 궁금하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의사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이 있나요? 저는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산업동물 쪽에 있다 보니까 산업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닭, 돼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질병이 생기면은 그 일반 개체동물하고 달라서 사실은
이 동물을 그냥 묻어야 된다든지 네. 바로 그러니까 전체 군을 위해서 전체 단체를 위해서 몇 마리가 그냥 산채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특히 요즘 일어나는 구제역이라든지 구제역. AI 같은 경우 옆에 농장이 생김으로써 이쪽 자기 농장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이걸 묻어야 된다든지 이런 피해가 할 때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 그때가 가장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또 우문일 수도 있는데 산후동물을 이제 주로 취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소, 돼지 아픈 소를 치료하고 돼지를 치료하고 관리하시는데 결국은 소와 돼지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네. 수의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지를 위한 것. 어떻게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네. 오랫동안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축산 얼마나 단시간에 얼마나 생산성이 좋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양질의 고기를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수의사는 양면을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축산을 좀 줄이고 우리가 좀 먼저 단백질을 다른 데서 뭐 좀 구하는 방식이 있다면 더 좋은 방식이겠죠. 앞으로 미래 산업은 아마 그래도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경주 수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질문 하나 더 받아보고 우리 선생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 네, 마지막으로 손을 또 번쩍 들어주셨어요. 네. 선생님, 학교에서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러나요? 밖에 나왔을 때만. 수의사를 하시면서 뭔가 뿌듯했던 점이 있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수의사를 하시면서 그 동물이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뭔가 뿌듯했던 점 같은. 가장 좋은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 똑같은 겁니다. 수의사란 것은 동물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방을 했는데 정말 고맙다면서 다른 데서 낫지 못했는데 여기서 나았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의사들은 모든 치료 효과가 좋고 진료가 빨리 잘 됐을 때 그때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가지죠. 오늘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예전에 2010년도 우리나라에서 그 G20인가 그 할 때 오바마가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아무도 질문을 안 했대요. 유일하게 일어난 사람은 중국 기자가 일어나갖고 저 중국 기자인데요. 제가 질문 좀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학교에서 약간은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궁금한 걸 만드는 거는 우리가 네이버 창에 파란 창에 또 야후 창에 뭐 이렇게 찍어보는 거 궁금증이 많은 게 여러분이 배우면 항상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근데 이게 머릿속에는 참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걸 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내가 궁금한 건 머릿속에 이건데 이거를 선생님께 표현하고 제가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도전인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상상을 하라. 이게 나오시는 직업군은 다 다른데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한결같은 게 상상을 하고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증을 계속 가지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지만 이게 직업의 선택,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온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서들의 공통점을 쭉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화두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브 약간의 좀 우리가 뷰티 같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긴 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길이 또 맞지 않더라면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농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보다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든지 뭐 다른 이런 일반적인 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남다른 나만의 그 어떤 직업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는 100년을 살아야 될 부분들이라서 직업을 몇 번이나 더 바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잘하고픈 것, 그런 어떤 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자녀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빠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해서 수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아빠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길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수의사의 길이 우리가 아는 것 통상적으로 하는 돈도 많이 벌고 편한 직업이고 한데 그걸 또 3년 4년을 배웠는데 이제 와서 길을 바꾸고 싶다는 자녀분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그 아들, 딸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은 이제 그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딸애는 고3입니다. 그런데 주와 유사한 질문인데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대학,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 군대까지 갔다 오고 4학년이었어요. 단 한 학기만 졸업하면 되는데 그 학생이 그만두고 다시 의과대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누구나도 반대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한 학기라는 것도 빨리 바꾸려고 하면 빨리 바꾸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라는 건 남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한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획일적인 어떤 직업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우문희의 좀 현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들 궁금증을 또 해소해 주셨던 선생님께 박수로서 저희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 남은 궁금증은 여러분들 체험으로서 한번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도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체험과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 진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셨거든요. 당첨자 발표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 오늘도 해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설, 김태율, 김미미, 김문상, 이미소, 이형국, 방탈출소년단. 네. 꼭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예. 방탈출소년단, 알렉스 등 9분이 당첨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분들은 여러분들 계정을 캡처하셔서 저희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치라는 얘기죠?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2021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만 오프라인으로 함께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체험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서? 2021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진로 내일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어디서? 2021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 진로 직업 체험관, 진로 체험 교실, 랜선 진로 탐방과 토크 콘서트까지 2021 경남 진로 체험 한마당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나보세요.